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분명히 내가 본 방향이 맞았는데 왜 나는 거기서 수익을 못 냈을까? 왜 매번 손실로 끝날까? 그리고 똑같은 매매법으로 매매를 했는데 어떤 날은 너무 잘 돼가지고 수익이 나요. 근데 어떤 날은 계좌가 찢기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죠. 내 기법이 문제인가? 다른 기법 뭐 있나 살펴보고 또 배워서 또 깨지고, 이런 경험 있으신 분. 트레이딩은 시장의 상태를 읽고 그걸 훈련으로 몸에 새기고 그걸 반복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요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돼요. 끝까지 보시면 아마 차트를 보는 눈이 한 단계 바뀌실 겁니다. 제가 올해로 보니까 11년차 트레이더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을 시작한 지 9년차가 됐어요. 애널리스트들도 가르치고 키우고 그러면서 검증도 해봤고, 여기서 제가 증명할 거는 제가 얼마나 벌었나 이게 아니라 왜 여러분들의 매매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왜 기법 하나가 통했다 안 통했다 이러는가,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뭐 유명하다는 것들 다 배워가지고 이것저것 써보고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제가 방금 말한 이 레짐이라는 거. 기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의 상태가 문제인데 언제 매매를 쉴지를 알아야 된다고. 결국에는 이 시장 상태에 따라서 내 매매법을 언제 써야 되고 언제 쓰지 말아야 될지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기법을 가지고 있어도 완전 정반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레짐이라는 거를 교육을 할 겁니다. 레짐은 심플하게 말해서 시장의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상황, 그 중에서도 에너지 상태, 그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추세랑은 좀 달라요. 추세가 방향을 가리킨다면 레짐은 그 방향으로 가는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상승장이라고 롱을 쳤는데 손실, 하락장이라고 숏을 쳤는데 손실. 근데 방향은 맞아요. 근데 깨지죠. 같은 상승이라도 천천히 올라가는 장이 있고 폭발하는 장이 있고 흔들면서 올라가는 장이 있고 고점에서 막 말리는 장도 있고, 이런 곳에서는 매매법이 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상승장이니까 롱 같은 한마디로 계좌가 녹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레짐을 읽는 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들의 매매법을 써야 될지 아니면은 쓰지 말고 쉬어야 될지 그걸 정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시장 에너지는 이 4단계를 계속 사이클을 반복해서 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개 레짐은 전부 이 4단계의 변형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응축, 압축되는 구간, 에너지가 모여요. 스프링이 눌리고 캔들이 작아지고 폭이 좁아집니다. 딱 보면은 삼각 수렴이 뭔가 그려지지 않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수렴 후에는 뭐가 일어나죠? 수렴하고 난 뒤에는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에너지가 터지는 거죠. 눌린 스프링이 튀는 구간, 큰 장대봉, 속도가 막 급증하고 돌파가 나오고 평소에 하던 그런 매매가 무력화되는 거. 골드 원웨이로 막 쏘잖아요. 에너지 터지면서. 그러면 그럴 때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다 올라왔겠지 하고 숏 치면은 물려가지고 청산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방출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쪽 방향으로 힘이 계속해서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된다라는 건 에너지가 흐른다. 그래서 이렇게 경사면이 있으면은 우리 이쪽 방향으로 계속 흐르잖아요. 계속 흘러내려가다가 경사면에 장애물이라도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 탁 맞고 탁 튀어 오르지만 다시 갈 길 가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계속 되돌림 얕게 가는 그런 장세가 이제 전달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한 방에 터뜨리고 얘는 계단식으로 계속 터뜨리고, 그리고 흡수하는 거. 에너지가 막히죠. 처음에 에너지가 응축돼요. 바닥에서 막 횡보를 하다가 돌파가 팍 일어납니다. 그쪽 방향으로 해서 계속 전달 장세가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저항대에 도달하면은 꼬리치고 내려오고 꼬리치고 내려오고 꼬리치고 내려오면서 이 올라가려는 힘이 흡수가 되죠. 그래서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걸 실패하고 에너지가 막히고 이제 다시 여기서 다시 압축 구간, 응축 구간이 생기면서 밑으로 방출이 팍 되고 다시 전달 장세가 이어지고, 시장은 이 4단계를 끊임없이 돈다. 모이고 터지고 흐르고 막히고 다시 모이고.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인가를 아는 게 레짐 읽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려면은 파동 에너지 적용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전달 장세다라고 한다면은 62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파동이 쌍봉이 나왔어요. 근데 대파동은 봉우리가 한 개예요. 62평 돌리나요? 추세선이 꺾이나요? 안 꺾이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맞고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보려면은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캔들이 커지나 작아지나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시장에 에너지의 양이 얼마나 있는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되돌림이 얕은가 아니면 되돌림 엄청 깊게 주고 가는가. 되돌림이 얕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계속. 근데 되돌림이 깊다라는 거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매도세가 그만큼 세고 반대 세력이 세게 저항을 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매수세의 힘이 계속 끌어올리는데 힘이 약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가는가 아니면은 양쪽으로 흩어지는가, 그리고 돌파가 유지되는가 아니면은 말려버리는가. 저항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 나오고 지지 나오면서 계속 돌파를 유지시켜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가, 아니면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뚫리고 윗골이 달려버리고 다시 돌파하려고 했으나 또 윗골이 달려버리고 이러면서 에너지를 흡수해버리는가, 저항대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답을 조합하면은 레짐들이 잡힙니다. 작은 캔들에 거의 안 움직이는 장은 응축되는 장세. 그래서 이 R이 레짐이에요. 레짐 0번, 레짐 5번. 그리고 큰 캔들과 긴 꼬리가 달리는데 큰 되돌림이 있다 라고 하면은 흡수되고 왕복하는 그런 장세. 왕복은 박스권이죠. 그리고 흡수되는 장세, 아까 같이 저항대에서. 그리고 큰 캔들인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캔들 하나에서. 근데 돌파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되돌림이 얕아요. 그러면은 전달되는 장세고 확장되는 장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캔들과 되돌림 거의 없음, 뭐 골드에서의 원웨이 장세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장세는 이제 방출되고 폭발하는 이런 장세다. 레짐 6번째. 그리고 구조가 깨지고 돌파가 성공 혹은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전환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가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그림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레짐 0번입니다. 압축 대기장, 에너지가 모이는 중이에요. 이런 형태입니다. 삼각수렴 형태로 또 나타나기도 하죠. 이럴 때는 돈을 버는 장이 아니라 다음 돈 벌 구간을 준비하는 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으로 딱 봤을 때 보이는 거는 캔들 몸통이 점점 작아진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고점과 저점 폭이 점점 좁아져요. 파동의 특성이 올라가는 파동은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계속해서 높아진다라는 이런 특성이 있죠. 그리고 내려갈 때도 저점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세는 고점도 저점도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고 이렇게 수렴을 해버립니다. 레짐 0번이랑 레짐 5번이랑 되게 헷갈리는데, 레짐 0번의 특징은 직전에 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의 맥락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의 차트 형태를 보고 에너지를 판단을 하려면은 이 앞전에 어떤 맥락이 있었는가, 그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직전에 큰 움직임이 있었고 그 에너지를 다시 모으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쫙 올라갔다가 전달 장세까지 있었다가 여기서 계속해서 압축시키는 그런 장세가 나오는 거죠, 수렴 형태로. 이럴 때는 박스권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박스 끝단에서 짧은 대응은 해도 됩니다. 그리고 돌파 대기했다가 돌파 후에 첫 눌림 준비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박스 중앙값 있죠, 이런 데서 고빈도 매매 막 하게 되면은 위험한 게 뭐냐면, 이런 데서는 작은 차트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또 작은 차트에서 이렇게 파동이 생기겠죠, 당연히. 이럴 때 막 왔다 갔다 하는 막 이런 장세들이 그냥 막 나옵니다. 이런 게 허용이 되는 곳이에요. 세력들의 장난질이 허용이 되는 곳이라는 거죠, 박스 중앙값이. 그래서 이런 데서 고빈도 매매하면은 큰일 난다 라는 거고, 그래서 횡보할 때 매매하는 거 진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횡보가 바로 이런 횡보입니다. 그래서 방향 확신하고 빅롱 한번 먹어보자, 빅숏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선제 진입해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난다. 물론 운 좋으면 크게 먹을 수도 있죠. 그거는 말 그대로 운인 거고, 운에다가 장기 운영하는 거를 맡길 수 없잖아요. 트레이딩은 계속 관리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고 교정해 나가고, 이게 트레이딩이에요. 그래서 레짐 0번은 파동이 죽은 게 아니라 다음 파동을 만들려고 힘이 모이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레짐 5, 이때는 그냥 에너지가 그냥 부족한 거예요. 움직임이 수수료나 스프레드 이런 거를 못 이기는 장세. 거래소에서 세금을 겁나게 걷어가는 거죠. 캔들이 작고 계속 죽어 있어요. 보통 폐장 상태일 때 약간 이런 게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가는 띠 안에서만 오가고 손익비도 거의 안 나와요. 오히려 스프레드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페이크 무빙에 자꾸 속아요. 도저히 이 손가락을 어떻게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 축소해서 그냥 재미삼아 하시거나 최소 사이즈 테스트 정도만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이런 스위치는 켜도 된다 라는 거고,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기존 사이즈를 유지해서 고빈도 스캘핑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부족한 장이 아니에요. 시장이 돈 줄 의지가 없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거래하시다가 자신감을 많이들 잃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레짐 0번이랑 레짐 5번 둘 다 조용한데 뭐가 다른가를 보면은 맥락이에요. 맥락. 결국에는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레짐 0번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큰 움직임이 있었고 그 에너지를 다시 모으는 정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스토캐스틱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평선 배열 상태로도 보이고, 곧 터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레짐 0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짐 5는 직전에도 그냥 별일 없었고 그냥 계속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상품은 그냥 뜨는 게 맞습니다. 뭐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으로는 레짐 6번째, 모멘텀이 폭발하고 스타번트가 막 나오고 완전 난리 부르스 치는 방출장이에요. 이럴 때는 스캘핑 치다가 이제 물리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돼요? 나는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스캘핑 치다가 물리는 순간 자기 합리화하면서 아 나는 장투야, 아 나 스윙으로 바꿔볼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면은 1분이랑 3분 안에 장대봉이 연속으로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많이 겪으셨죠?
거죠. 속도가 엄청 급증하고 되돌림 거의 없어요. 그냥 계속 양봉입니다. 약간 꼬리다는 정도. 그리고 직전 고점이나 저점을 한 번에 쓸어버리면서 돌파가 그냥 막 일어나요. 만약 기존 포지션이 없으시다면 신규 진입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 포지션을 축소를 해야 돼요. 왜 축소를 해야 되냐? 한 방 터져 나왔으니까 끝자락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당연히. 큰 차트에서의 큰 저항이 있는 그곳에까지 도달해주거나 한다면은 기존 포지션을 완전히 다 터는 게 아니라 축소시키거나 트레일링 스탑으로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폭발 후에 첫 안정화까지 관망. 첫 안정화라고 하면은 쫙 올라갔다가 여기서 쭉 내려갔다가 서서히 다시 응축 장세로 돌아가는 거 있죠. 요거까지는 관망. 근데 이럴 때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이런 거예요. 이 정도면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면은 많이 내려왔으니까, 바닥 잡기 한번 해볼까 슬슬. 그래서 페이딩을 하는 거죠. 페이딩 한다는 게 포지션 들어가면서 사이즈를 키운다라는 거죠.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는 시장은 내 분석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내 손절과 레버리지를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원칙을 테스트하는 거죠. 내가 레버리지를 확 당겨가지고 손절 없이 그냥 치는 그런 스타일이면은 시장이 참교육을 시켜주죠. 그리고 전달 장세 4단계 사이클 중에서 세 번째로 왔어요. 상방 확장장. 이럴 때는 에너지가 위로 계속 전달되는 장이에요. 핵심은 올랐다가 아니라 이미 올랐고 오른 다음에 힘이 아직도 끊기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이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방 에너지 이론 배우신 분들은 아시죠? 심플하게 고점과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간다. HH랑 HL이 뭐냐면 하이어 하이랑 하이어 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고, 그리고 눌림이 얕고 돌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매도 반응이 들어와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냥 다시 밀려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툭 떨어졌는데 갑자기 꼬리 달리면서 확 올라가는 그런 캔들들이 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얕은 눌림에 롱 들어가는 거, 이런 장세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은 어떤 기법 쓰시면 되죠. 동아줄 패턴 같은 거 쓰시면 되죠. 그리고 돌파 후에 안착할 때 롱 들어가는 거, 그리고 추세 방향대로 스캘핑 들어가는 거. 더 올라갈지 어떨지 모르니까 스캘핑으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돌파하면은 또 눌림이 오잖아요. 그때 또 들어갔다가 공통 구간 먹고 나오고. 근데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요. 반복 숏 쳐가지고 계속해서 쭉 끌고 가는 거, 그리고 저점 맞추기처럼 고점 맞추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실 후에 숏 물타기 이런 거 하면은 죽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레짐 3번 상방 확장장에서는 숏이 틀린 게 아니라 상방 에너지가 안 끊겼는데 숏을 계속 질질 끌고 가고 숏 포지션 사이즈를 키고 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틀린 거라는 거죠. 하방 확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로 계속 에너지가 전달되는 장. 상방 확장장을 그냥 뒤집어 버리면은 똑같이 되죠. 여기서 핵심은 이만하면 많이 빠졌다가 아니라 반등이 얼마나 약한가를 보시면 된다. 반등이 약하고 계속해서 질질 빠지는 거. 심플하게 저점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가, 그리고 반등이 되게 얼마 안 나오고 저점 이탈하고 회복에 실패하고 계속 내려가는 거. 지지가 여기 있었는데 지지 깨지고 저항으로 바뀌고 내려가고, 이런 게 나오면은 하방으로 확장되는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약한 반등에 숏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지지 깰 때 추세 추종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방으로 계속해서 스캘핑 치는 거, 이런 거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툭 빠졌을 때 롱 팍 들어가서 반등 살짝 먹고 나오고 바닥 맞추기 막 이런 거 하고, 이쯤 되면 너무 빠졌으니까 롱 여기서 좀 더 타자,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도 크게 손실 볼 때는 이런 거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사실 거래 내역 데이터를 보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30% 이상이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방 확장장에서는 가장 비싼 말이 이제 충분히 빠졌겠지 라는 말. 인간은 바닥을 사랑하지만 시장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 땅굴이 있고 땅굴 밑에 또 지하수가 있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흡수되는 장. 에너지가 막히고 계속 되돌아오고 어느 한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죠. 에너지는 커요. 에너지가 크다라는 게 크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박스권 자체가 커요. 근데 한 방향으로 정렬되지가 않았어요. 이때 보면 이평선도 막 꼬여있고 스토캐스틱도 다 꼬여있어요, 방향이. 그리고 위아래로 빠르게 반응을 해요. 눈으로 보면은 위아래 꼬리가 길고, 이러면은 요 반응성 고변동 왕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짐 1,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세예요. 큰 양봉 뒤에 또 큰 음봉이 나와요. 한쪽 방향으로 계속 지속하는 그 지속선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단 하단에서 빠른 반응이 살아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저항이 있고 지지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여기로 떨어지면 갑자기 팍 말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은 거기만 맞으면 갑자기 팍 꺾여요. 그런 움직임들이 발견이 되면은 첫 번째 레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럴 때는 양방 스캘핑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지 저항 근처에서 빠르게 들어가는 거 대응하시는 거 가능하죠. 근데 한 방향 고집하고 이거는 돌파일 거야 하면서 여기다가 바이스탑 막 걸어놓고 추격 매수하고 이러면은 저 몇 층에 물려있는데 구조대 언제 오시나요?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래서 레짐 1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오래 믿는 장이 아니라 반응이 나오는 구간을 짧게 계속 발라먹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혼합자
단자, 방향의 주도권이 교체되는 과도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장이 이상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대부분이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고점, 저점, 갱신이 멈추거나 섞이거나 막 이럽니다. 돌파 성공도 나오고 돌파 실패도 나오고 막 반복돼요. 이게 5분봉이랑 15분봉의 방향이 서로 어긋난다라는 건데, 하단 에너지로 보면은 스토캐스틱이나 이평선이나 방향이 정렬이 돼야 그쪽 방향으로 쭉 하고 치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무빙이 나오지 않는 그런 장세가 타임프레임마다 서로의 방향이 다 어긋나 있어요. 그러면은 다 꼬여버리죠. 꼬여버리면서 어느 방향으로도 가지 못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소형 테스트, 빠른 전환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구조 확인 후에 진입하거나 포지션을 축소하거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구조를 확인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장세에서 지지나 저항대가 잡히기 전까지는 이런 중간에서 애매한 위치에서 잡으면은 말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방향 집착하거나 손실로 복구 매매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전환하는 이런 타이밍에 큰 사이즈 잡으면은 크게 깨지죠. 이럴 때는 예측해서 이거를 맞추는 장이 아니라 내가 틀렸을 때 빨리 인정하고 손절 털고 그러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5가지 질문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던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으면은 이런 대응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장세인가, 응축 장세인가, 캔들이 작아지고 폭이 좁아지는가, 기다리자, 심플하게 답을 내리자면 터지는 장인가, 장대봉이 나오고 속도가 갑자기 급증했는가, 그러면은 평소에 하던 매매를 멈춰야 된다. 그리고 전달되는 장세인가, 되돌림이 얕고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가, 그러면은 그 방향대로만 포지션을 잡자. 하방이면은 하방으로만 잡자. 그리고 받아 먹히는 장인가, 예를 들어서 한 방 때리고 두 방 때리고 세 방 때리고 쭉 내려왔다가 쭉 내려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던 힘이 받아 먹히는 이런 장세인가, 돌파가 말리고 꼬리가 긴가, 그러면은 짧은 바늘만 먹자. 내 포지션이 망가졌는가. 자, R7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어요. 뭐냐면 내 포지션이에요. 이 위에까지는 0부터 해서 1, 2, 3, 4, 5, 6까지는 차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5번은 내 계좌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미지련 손익에서. 스캘핑이면 보통 15분 안 넘기거든요. 대부분은 1분 5분 안에 끝나요. 근데 스캘핑인데 방출장에서 물려가지고 갑자기 데이 트레이더가 되거나 스윙 트레이더가 되거나 그러면은 내가 레짐을 잘못 봤다, 가능성 고변동 왕복장 이런 데서 스캘핑을 막 쳐요. 치다가 갑자기 방출장이 나와가지고 물렸어요.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여기까지는 다 왔을 거야. 포지션 잡고 있으면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한 방향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캘퍼다 15분을 넘겼다 그러면은 레짐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데이 트레이더인데 오버나잇을 한다, 이거는 레짐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짐 7번째는 진짜 중요한 게 시장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레짐 0번부터 6번째까지는 전부 다 시장의 상태인데 레짐 7번째는 내 포지션의 상태인 거죠. 시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스캘퍼들 그리고 데이 트레이더. 처음엔 3분짜리 스캘핑이었는데 여기서 이게 1분봉이라고 칠게요. 이 위치나 이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줘야 되는데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15분이 막 넘어가고 있어. 그런데 아직도 조금만 더 보면 된다라고 합리화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즉각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고 갑자기 차트 시간대 타임프레임 키워가지고 원래 스윙이었어 하면서 합리화하는 거. 이럴 때는 웬만하면은 터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실패한 매매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레짐 7은 웻이 뭔지를 설명하는 자리가 되죠. 웻은 시장을 예측하는 앱이 아니라 트레이더의 행동을 교정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 동안 번 돈을 하루 이틀 만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틀 만에 날렸다라는 거는 첫째 날에 막았으면은 이튿날에 청산까지 갈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레짐을 알아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장을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레짐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나의 매매법을 쓰고 쓰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레짐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레짐에서 어떤 차트 패턴을 써야 되는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의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매주 잘 참고하시면서 익혀나가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파동 에너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 단계를 먼저 거쳐가셔도 된다. 그래서 6번 레짐에서 내가 어떤 차트 패턴, 프라이스 액션 기법을 써야겠다라는 거를 강의를 들으시고 익혀나가실 수 있는 거죠. 강의는 다음 주부터 바로바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비밀을 알려드렸어요. 왜 기법이 문제가 아닌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잖아요. 제가 진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레짐 상태를 알면은 그 방향대로 그냥 타점 아무 때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레짐이라는 개념, 컨셉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자리 잡히셔도 오늘 시간 쓴 값은 하죠. 비트코인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막 하방 확장장이고 뭐 하방 뭐 폭발장이니까 이런 데서는 뭐 어떻게 해야겠다 해서 매매를 한다고 칩시다. 그대로 될까요? 안 되죠. 이게 트레이딩은 지식
지식으로 배운다고 해서 뭔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초반에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트레이딩은 스포츠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접 버튼 눌러보고 때려보고 타이밍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무너지는 순간은 절대 의지로 못 막아요. 뭘로 막아야 되냐면 규칙이랑 환경으로 막아요. 그러려면 내가 어디서 무너지는지도 알아야 하는데 그게 혼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웨슬 개발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거래 내역 읽어가지고 어디서 무너지는지, 어떨 때 무너지는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해설을 한번 해보면은 어디서 무너지는지, 어떤 상황일 때 무너지는지가 보여요. 매주 어디서 무너지는지 데이터 보고 그거를 같이 잡아주는 그런 툴이 있다면 해볼만 하겠죠. 이게 의지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지로 되는 것 같았으면은 벌써 했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기법 하나 더, 이게 아니라 시장의 상태를 읽고 그리고 훈련으로 여러분들 몸에 새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혼자서 몇 분이나 지금 커버가 가능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링크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순으로 제가 다 봐드릴 거고 멤버십 강의부터 들으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릴 거예요. 오늘 강의 내용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